여러분, 한 회사의 주가가 하루아침에 막 폭등하려면 뭐가 있어야 할까요? 뭐 엄청난 신기술을 개발했다거나 아니면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다거나 보통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가끔은 정말 상상도 못한 소식 하나가 시장을 그냥 통째로 뒤흔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바로 이 시자처럼요. 이게 풍산이라는 회사가 딱 하루 만에 보여준 주가 상승률이거든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이 회사의 지주회사, 그러니까 모 회사는 아예 상한가를 찍었다는 거죠. 와,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랬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놀라운 주가 급등 뒤에 숨겨진 이야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왜 이렇게 들썩였는지부터 보고요. 그 다음엔 우리가 몰랐던 풍산의 진짜 모습, 그리고 도대체 왜 제일 잘 나가는 사업부를 팔려고 하는지, 마지막으로 이 거래가 성사되면 앞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시장을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 놓은 그 소식 말입니다. 바로 2026년 4월 6일이었어요. 이날 시장의 모든 눈과 귀가 딱 한 군데, 바로 이 풍산이라는 기업에 완전히 쏠렸습니다. 풍산의 핵심 사업부를 매각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그 충격파가 어느 정도였는지 이 표를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풍산 주가가 무려 13% 가까이 뛰었고요. 지주사인 풍산홀딩스는 그냥 점상, 상한가로 직행해버렸죠. 그리고 여기 맨 아래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름이 살짝 보이죠? 이 이름 이따가 다시 등장하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자, 지금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우리가 알던 풍산, 사실 그건 반쪽짜리 모습이었어요. 아마 많은 분들한테 풍산하면 딱 이 소리가 떠오를걸요? 풍산동 파이프, 그쵸? 이 광고 CM송 다들 기억하시죠? 맞아요. 수십 년 동안 우리 머릿속에 풍산은 그냥 구리, 파이프, 동관 만드는 회사, 딱 그 이미지였습니다. 네, 이걸 공식적으로는 신동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구리로 된 제품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냥 파이프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전 세계 70개가 넘는 나라에 동전의 재료가 되는 소전이라는 걸 수출하는데요. 이 분야에선 거의 세계 1위,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실제로 매출 비중을 한번 볼까요? 와, 보시면 신동사업이 72%로 압도적이죠? 방산사업은 28%밖에 안 돼요. 자, 여기까지 보면 내가 알던 풍산이 맞네. 구리회사가 맞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매출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 진짜 돈은 풍산의 그 다른 얼굴에서 나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지는 부분이에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풍산의 두 얼굴이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왼쪽 우리가 잘 아는 신동사업, 동파이프, 동전 만드는 사업이죠. 매출의 72%나 차지할 정도로 덩치는 제일 커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한번 보시죠. 바로 방산사업입니다. 매출은 28%밖에 안 되는데 벌어들이는 이익,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보면 신동사업의 무려 4배가 넘습니다. 4배요. 작은 권총탄부터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거대한 포탄까지 사실상 대한민국 군대가 쓰는 거의 모든 탄약을 만드는 곳이 바로 여기거든요. 이 사업부가 회사의 진짜 돈출,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겁니다.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해지죠? 아니, 이렇게 돈을 잘 버는 사업부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왜 가르려고 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1조 원짜리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회사에서 제일 알짜배기 사업을 파시겠어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일 텐데요. 풍산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렇습니다. 기업 가치랑 주주 가치를 높이려고 사업 구조를 바꾸는 여러 방안 중 하나다. 교과서적인 답변이죠. 틀린 말은 아닌데 이 공식 발표 뒤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한 속사정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바로 이 승계 문제입니다. 유력한 후계자로 꼽히던 회장 아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 탄약 사업은 국가 안보랑 직결되는 핵심 방위 산업이잖아요. 근데 이걸 외국인이 경영한다? 이건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결국 이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가장 돈 잘 버는 방산 부문을 떼어내서 파는 초강수를 두게 됐다는 분석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엄청난 빅딜이 정말 성사된다면 앞으로 방산 시장은 어떻게 바뀔까요? 그 지형도를 한번 그려보죠.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 기억나세요? 맨 처음에 주가 움직일 때 같이 봤던 이름, 네, 바로 국내 방산업계의 공룡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사실상 한화가 단독으로 이 딜에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화 입장에선 이번 인수가 그야말로 활용점정,
그림을 완성하는 마지막 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수직 계열화라는 큰 그림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거든요. 자, 이걸 보세요. 한화는 이미 포탄을 저 멀리까지 날려보내는 장약 기술이랑 포를 쏘는 시스템인 발사체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딱 하나, 가장 중요한 알맹이, 바로 포탄 그 자체가 없었죠. 만약 풍산의 방산 부문을 품에 안게 되면 1단계부터 3단계까지, 그러니까 탄약을 만들고 추진력을 붙여서 쏘는 이 모든 과정을 한 회사가 다 컨트롤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요, 해외 수출 시장에서 다른 나라 경쟁사들과 붙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경쟁력이 됩니다. 잘만 되면 이 거래는 관련된 모두에게 득이 되는 윈윈윈 게임이 될 수도 있어요. 풍산은 수조 원의 현금을 손에 쥐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게 되고요. 지주사인 풍산홀딩스는 그동안 숨겨져 있던 자산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되겠죠. 그리고 한화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통합 탄약 전문 기업으로 한 단계 점프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그림을 맞춰보면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번 매각설, 과연 기업의 가치를 몇 단계나 끌어올릴 최고의 전략적 한 수일까요? 아니면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복잡한 상속 문제를 풀기 위한 한 가문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 시장과 여러분의 몫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